자, 다음 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그 인벤트에서 2D 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도면 양식을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도면 양식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즉 윤곽선 작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각 그 네 군데 부분이죠. 예, 네 군데 부분에 우리는 중심 마크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표제란 부분이 들어가는 항목,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항목을 각각 작성을 해서 저번 시간까지 한번 작업을 했었고, 자,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홈 슬라이드에 있는 첫 번째 부품,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포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홈 슬라이드의 서포트 형상을 우리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모델링하고, 그렇게 모델링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2D 도면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입니까? 이제부터 부품 작업을 할 거니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standard.ipt 부품 작업을 할 겁니다. 작성 버튼 눌렀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부품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났으니까 사용자는 처음에 그 2D 스케치 시작을, 저는 XY 평면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정면 형상을 그림의 중간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직사각형, 자, 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쯤부터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요. 자,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 다음은 치수를 입력하죠. 치수 입력해서 보니까는 사각형에 대한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도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58 정도로 도면에 대한 크기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전체 세로 크기, 자, 사각형에 대한 전체 세로 크기가 4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58이고 세로 길이는 48짜리 사각형을 하나 작성했고, 자, 여기서는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니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화면을 지금처럼 조작을 좀 하고 회전하고 이동하면서 조작을 좀 했고, 바로 이어서 돌출 작업을 할 건데, 자, 도면상에 돌출하는 돌출 거리가 얼마 나와 있냐면은 얼마로 나와 있죠? 네, 14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돌출에 대한 거리값 1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돌출 거리 값을 입력할 건데, 그렇죠? 14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 기준 형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위쪽에, 자, 위쪽에 들어가는 사각형 홈을 만들 건데, 그러면은 스케치를 위쪽 면에다가 스케치 한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필요한 만큼만 또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필요한 만큼만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습니다. 물론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는데, 사각형의 가로 길이, 자,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25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세로 폭입니까? 네, 세로 길이. 자,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12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죠? 사각형을 그리면은 이 사각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사각형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수를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은 우리 저번에도 많이 했는데, 자, 갈로 열고 전체 세로 폭은 48입니다. 빼기, 자, 중간에 아까 12가 빠지고요. 갈로 닫고 양쪽 두 군데 있으니까는 나누기 2를 해서 엔터 누르면은 이 거리는 18로 나오니까 사각형은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요게 다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돌출하면은 처음에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거리는 방향이죠. 방향은 반전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세 번째 부울은 원래 형상 기준 잘라내기를 해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홈이 만들어지고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부분에도 홈이 작성되네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사용자가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 평면에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또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폭은 얼마냐면은 이렇게 12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세로 길이입니까? 사각형의 전체 세로 길이 값을 지금처럼 입력하고요. 물론 이 사각형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위쪽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값, 자 아까도 했듯이 전체 갈로 열고 전체 세로 길이에서 마이너스 조금 전에 작업했던 홈의 폭 24를 빼고 양쪽 두 군데 존재하니까 나누기 2를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위치가 또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자, 돌출 작업을 실행해서 돌출해서 어떤 프로파일을 안쪽에 있는 이 프로파일을 자, 화살표 아래쪽 반전하겠습니다. 화살표 아래쪽 반전해서 형상을 잘라내겠다 해서 잘라내기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홈까지 작업을 실행했고요. 자, 다음은 여기 양쪽 네 군데입니까? 이렇게 그죠? 네 군데 귀퉁이에 못따기가 처리되네요. 못따기 거리값, 못따기 값이 4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못따기. 자, 못따기라는 기능을 실행하는데 못따기는 도면에 보면은 4 곱하기 45도 나와 있으니까 거리를 4를 입력하고요. 어느 모서리에 자, 사용자가 클릭하는 자, 여기 모서리와 그리고 이 모서리죠. 예, 네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가 처리될 겁니다. 예, 또 여기랑 그리고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처리를 한다라고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렀고요. 그리고 다음은 안쪽입니까 이게. 자, 이제 안쪽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마찬가지로 또 스케치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뭐 대충 돌려놓고요. 스케치 면을 윗면으로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원, 자, 원 그립니다. 첫 번째 이 점을 중심으로 원 하나 대충 그리고 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 또 그립니다.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작성하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을 작성하고 이렇게 원에 대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 치수 입력해 볼까요? 치수는 이 전체 형상의 지름이 3이니까 원 클릭하고 예, 그죠? 지름 3 입력합니다. 또 이 원에 대한 치수도 3을 입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치수를 입력해주고 여기도 치수를 입력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 작업에 대한 스케치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예,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돌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돌출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안에 있는 이 원, 자, 이쪽이죠. 요거 아니면 그죠? 예, 실제로 이것만 잘려지는데 아니 전체 원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잘리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저는 전체 원을 잘라내겠다 이렇게 그죠? 전체 원을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 네 군데 부분에 전체 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방향은 화살표 아래쪽으로 그리고 형상은 잘라내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그죠? 그 스케치 형상이 또 잘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에 또 형상을 만들 거냐면 이 부분이네요. 이쪽에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사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일반적인 구멍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돌출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나사 같은 경우는 구멍 작업으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뚫으려면은 우리는 스케치에서 점을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에 구멍이 생성되냐면 여기 측면이죠.
이 측면에 구멍이 생성된다라고 스케치면을 잡았고 이 스케치면을 기준해서 사용자는 점을 생성합니다. 즉 구멍이 생성될 점을 여기쯤에다가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이 하나 생성됐고요. 이 점을 기반으로 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죠 요거 이 사각형의 전체 얘가 세로 길이였죠. 전체 세로 길이에서 전체 세로 길이가 48이니까 절반 값인 24를 줬고요. 그리고 높이 그죠?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 값은 전체가 14니까 절반 거리 7을 주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 구멍 생성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구멍입니다. 이제 그죠? 나사 구멍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구멍 같은 경우는 돌출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나사 구멍이기 때문에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 쪽으로 실행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용자가 만드는 부분은 그 탭 구멍, 자 나사 구멍 탭 구멍인데 나사에 대한 머리 모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ISO 프로파일, 매트릭 프로파일로 잡아주고 크기는 이 나사에 대한 크기는 도면 보니까 M6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사 크기는 6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크게 모델링 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구멍의 깊이를 입력하는데 자, 그죠? 딱 그 뭐죠? 구멍이 아닌 탭. 나사에 대한 깊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사 깊이, 스레드 깊이는 12로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드릴 구멍은 자, 나사 스레드 길이가 깊이가 12면은 구멍 깊이는 대충 한 2에서 3 정도 더 크게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15 정도로 이렇게 구멍 깊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의 끝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다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자, 이제 1번에 대한 스포트, 자, 홈 슬라이드에 대한 서포트 형상이 작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얘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아까 보셨던 2D 도면 쪽으로 도면을 배치하고 치수 기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할까요? 얘를 저장을 시키는데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부품 1번, 자, 부품 1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부품 1번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저장된 형상을 이제 2D 도면, 자, 도면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저 도면 IDW, 도면 IDW 가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뽑을 때 정면을 뽑아야 됩니다. 자, 정면 같은 경우는 기준. 자, 기준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형상에 대해서 2D 뽑을 거냐에서 파일. 자, 여기서 파일에서 찾아보기죠. 이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은 조금 전에 작업했던 부품 1번을 내가 2D로 만들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열기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2D 모양도 따로 그죠? 정면에 대한 방향이죠. 정면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여기 사각형 박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사용자 뷰 방향을 지정하게 되면은 정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뷰 방향을 하시고요. 그래서 화면을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 클릭하면은 이게 정면이 됩니다. 또는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나는 이 방향을 정면하고 싶다라면 대충 화면 돌려놓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 방향이 정면이 되고요. 또는 사용자가 화면을 대충 이렇게 돌려놓고 정면으로 보고자 하는 면을 대충 돌려놓고 여기 앞쪽의 면을 클릭하면은 이게 정면에 대한 방향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도면을 보면은 어떻게? 자,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정면이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평면을 선택하면은 얘가 평면이 아니고 면입니다. 요 앞쪽에 안쪽에 있는 글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사용자 뷰 마침을 이용을 해서
그죠? 기준에 대한 방향 잡았거든요. 자, 기준 방향 잡았으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확인 누르면 정면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면에 대한 방향을 사용자가 그죠? 요거 마우스 갖다 대면은 빨간색 테두리 뜨니까 테두리에서 마우스로 쭉 잡아당기면은 지금처럼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자, 위치를 바꾼 다음에 자,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점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점선을 내가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일에서 점선을 은선을 표현할 거냐 은선을 표시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은선 표시하지 마라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 은선이 사라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예. 이어서 왼쪽의 측면이랑 오른쪽의 우측면이랑 아래쪽의 저면도까지 같이 쭉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준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 기준 가지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뽑을 때는 투영, 투영이라는 기능을 실행하고요. 투영에서 먼저 기준을 클릭하고, 그죠? 투영에서 투영 실행하고 기준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왼쪽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클릭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나왔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중심선 작업 해볼까요? 자, 중심선 작업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나요? 자, 중심선은 여기 주석. 주석에 보시면은 예, 중심선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자, 중심선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첫 번째 버튼은 일반적인 선 그리듯이 두 번째 버튼은 그저 선과 선 사이에 중심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이나 호가 있을 때 중심선을 생성하는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첫 번째 이거 여기부터 해볼까요? 이 부분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에 대한 중심은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버튼 실행하신 다음에 이 구멍을 선택하시면은 구멍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 생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중심선 작업해 볼까요? 자, 또 마찬가지 여기도 그죠? 이 부분에도 원 있으니까 여기 원, 이렇게 원들을 쭉 클릭하시면은 원의 중심점에 중심선이 생성되었고, 자, 다음은 이번에는 요거 2등분 해볼까요? 2등분. 자, 2등분 해가지고 여기 선을 클릭하고 여기 선을 클릭하면 선과 선 사이에 중심선이 생겼는데 자, 일단은 중심선 생성하고 나신 다음에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러서 중심선 기능을 없앴는데 일단 이 중심선에 대한 길이가 좀 짧거든요. 그러면은 중심선에 마우스 갖다 대놓고 파란색 점을 마우스로 쭉 잡아당깁니다. 파란색 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당기면 길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쪽. 자, 여기도 중심선 만들 건데 이 부분도 2등분입니까? 2등분 해가지고 여기 선 찍고 이 선을 찍으면 가운데 중심선이 생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도면에서 봤을 때 해칭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칭이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요것도 그죠. 중심선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지금 중심선 기능 실행 중이니까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예,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고 아까처럼 요거 자, 지금 현재 스타일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위쪽에 자, 요거 체크가 돼서 그렇거든요. 저 기준하고 서로 묶여 가지고 현재 중심선을 생성할 수가 없으니까 자, 기준선하고의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체크를 없애주고 지금은 숨은 선, 은선 표시해라 하고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숨은 선이 표시가 되니까 사용자는 이 숨은 선을 보고 이제 여기에 단면을, 부분 단면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 단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단면 처리하겠습니다. 단면 처리하실 때는 뷰 배치 가서
어떻게? 처음에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어디에 스케치할 거냐면은 이 그림에 스케치하겠다라고 선택하고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단면하기 위한 그 경계선을 그릴 거니까 테두리선 그릴 거니까 그 테두리선은 뭐 어떤 걸로 그리든 상관없이 닫혀 있는 모양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 아래쪽에 있는 저는 스플라인 보관을 활용해서 자, 스플라인 보관은 크기나 위치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그냥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을 대충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렀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그죠? 이제 여기서 요거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부분 단면을 만들 거니까 부분 단면은 브레이크 아웃. 자, 브레이크 아웃을 실행합니다. 브레이크 아웃 실행하면은 마찬가지로 어디에 해칭할 거냐에서 조금 전에 그렸던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하고요. 자, 클릭하면은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깊이거든요. 자, 이 깊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그 구멍을 그저 스플라인 그려가지고 해칭을 하는 이유는 위쪽에 있는 구멍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자, 현재 바라봤을 때 이 구멍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부분에 그 직각 방향으로 보이는 요거 이 점, 이 꼭지점 또는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하시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지점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절단시켜서 형상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어디? 이 점입니다. 이 점 또는 여기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플라인에 해당되는 그죠? 그 단면 처리가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단면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을 제가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그려가지고 이 선들이 이제 필요 없는 선이 나왔는데 이 필요 없는 선은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의 체크를 풀어주면은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제가 그 브레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 표시했는데 사용자는 점선을 뭐 표시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다시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은선 제거죠. 은선 제거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은선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은선이 제거됐으니까 안쪽에 또 우리는 중심선 그려야죠. 예, 중심선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으니까 다시 주석 가서 중심선 지금은 이걸로 그려볼까요? 중심선에서 자, 이 점을 클릭하고 여기 점을 클릭하고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해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치수를 한번 쭉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자, 도면에 대한 환경 설정 봤는데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관리 가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관리 가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시면은 도면에 대한 환경 설정 나오는데 첫 번째 기본 표준 ISO 뷰 기본 설정이 삼각법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장. 그리고 치수 앞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기본값 ISO. 여기서는 10진 표식기 마침표 후행에 체크 두 개 꺼야 됩니다. 여기도 체크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도 체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 됐고요. 이번에는 표면 텍스트 밑에 있는 표면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 표면 텍스트에 대한 표면 텍스트 참조가 지금처럼 GIS 1994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표면 거칠기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하고 저장 및 닫기 누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팅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도면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 뭐 세 가지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스타일 편집기에서 그죠? 그 세 가지 부분만 잘 활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치수에서 다시 기본값 ISO, 간혹 이렇게 공차, 자, 공차 부분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차 부분에 대한 표시 옵션을, 공차에 대한 표시 옵션을 요게 세 번째 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세 번째 건데 후행 0 없음, 기호 없음, 후행 없음, 예, 후행 없음에 기호 없음, 요걸로도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기본값 ISO 공차 가서 표시 옵션을 세 번째 거, 예, 후행 0 없음, 기호도 없음,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그리고 닫기, 저장 및 닫기. 자, 저장 및 닫기 누르시면은 도면에 대한 환경 설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도면에 대한 그 2D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